알겠지 뭐. 네가 책을 안 가져온 탓인걸. 자, 우리가 몇 쪽을 보시냐면 우리가 저번에 50쪽까지 했죠, 그죠? 50쪽. 그래서 51쪽을 보겠습니다. 51쪽. 51쪽 317번 문제. 확률의 덧셈 정리해가지고 이 유형의 제목이 배반 사건인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배반 사건인 경우. 51쪽이야. 51쪽. 자, 민영아, 배반 사건이 뭐예요? 네. 서로 영향을 안 미치는 거는 독립 아닌가요? 그치. 교집합이 없는 관계죠. 교집합이 없는 관계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집합에서? 서로소라고 하죠. 서로소. 그죠? 서로소. 그래서 지금 서로소인 경우 그걸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317번을 이 유형 13에다가 넣어놨으니까 우리가 배반 사건의 개념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처음에 1부터 6까지 숫자가 적힌 6개의 공이 있는데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어요. 그때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을 A, 남아있는 4개의 숫자의 곱을 B라고 했는데 A랑 B가 모두 짝수면 좋겠대. 그러니까 결국은 6개의 공을 지금 2개의 그룹으로 나눈 거죠. 6개의 공을 뽑힌 거 2개, 남은 거 4개, 이렇게 뭐 A그룹, B그룹 이렇게 2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A그룹에 있는 두 숫자의 곱도 짝수면 좋겠고 B그룹에 있는 4숫자의 곱도 짝수면 좋겠어. 그러니까 짝수가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1부터 6까지의 숫자였기 때문에 짝수가 2, 4, 6 3개, 홀수가 1, 3, 5 3개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여기에 뽑힌 2개의 숫자 중에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짝수가 1개, 홀수가 1개 이렇게 뽑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떨 수도 있어요. 짝수만 2개 뽑힐 수도 있죠. 맞니? 그래서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1번의 사건과 2번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건 교집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교집합이 없는 거. 교집합이 없다는 건 배반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될 확률 구하고 요렇게 될 확률 구해가지고 그냥 둘이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카테고리를 맞춰서 풀자면 이렇게 푸는 건데 한번 풀어볼게. 짝수 1개랑 홀수 1개 이게 되게 간단한 상황이에요. 6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짝수가 하나 뽑히고 홀수가 하나 뽑혀야 돼. 그치? 그러면 6개 중에 2개 뽑았으니까 6시 2분의 그죠? 짝수 3개 중에 하나 뽑혀야 되고 홀수 3개 중에 하나 뽑혀야 되지? 뭐라고 해야 돼? 3실 곱하기 3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 2개를 뽑아주면 남아있는 4개가 자동으로 B그룹이 되는 거니까 B를 뽑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냥 A만 뽑으면 남은 게 B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요런 확률이 얼마예요? 15분의 9인가? 5분의 3인가? 5분의 3. 자,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똑같이 6개 공 중에 2개 공을 뽑았는데 짝수만 2개 뽑힌 거예요. 그럼 민주야 이건 뭐라고 해야 돼? 뭐 분의? 6시 2분의 3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뭔가요 답은? 5분의 1. 자, 그러면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 되니까 뭐야? 5분의 4가 답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 보다가 이 문제를 만났어. 317번이랑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풀 건가요? 이렇게 풀 거예요? 다들 조용해졌어. 재준아, 너 이렇게 풀 거야?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풀지 않을까요?
이렇게 풀까? 자, 이제 우리가 확률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항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요. 이미 요 풀이 과정에서 지금 보여요. 짝수 하나, 홀수 하나를 뽑거나 짝수 두 개를 뽑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 계산을 했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는 게 편하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처음에 이 A에 뽑혀있는 이 두 개의 숫자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를 따지는 것보다 얘가 홀수가 되는 경우를 따지는 게 더 빠르다고요. 생각해보면 이 B에는 지금 4개의 숫자가 곱해져 있지.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이 4개의 숫자의 곱이 홀수일 수 있니?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곱해져 있는 모든 숫자가 다 홀수여야 되죠. 그런데 4개의 숫자를 곱했잖아요. 이 중에는 무조건 짝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짝수가 나올 거예요. 이 4개의 곱은. 그러면 문제는 이 A가 홀수냐 짝수냐인데 짝수인 경우는 2가지가 나오고 홀수인 경우는 몇 가지밖에 안 나와. 홀 뽑았을 때 하나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은 처음부터 이거를 여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여사건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는 그러면 뭘 넣어주면 되느냐? A가 홀수일 확률을 넣어주면 되죠. 그치? A가 홀수가 되려면 나는 6개의 숫자 중에서 홀수만 2개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 계산도 간단해.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홀수만 2개 뽑으니까 3C2 아닌가? 이거 아까 얼마였죠? 5분의 1이었지. 그럼 1에서 5분의 1 빼면 얼마예요? 5분의 4. 이렇게 푸는 것이 더 현명하겠다는 겁니다. 그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여사건에 대한 문제들인데 이 확률 문제 풀다 보면 여사건의 개념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유형 14는 적어도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여사건으로 푸는 거지. 그지? 이거는 대놓고 나는 여사건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문제들인데 여기서는 321번을 한번 풀어볼게. 321번. 자, 보이죠? 흰 바둑돌 N개, 검은 바둑돌 15개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적어도 1개가 흰 바둑돌일 확률 이거잖아. 그쵸? 동윤아, 적어도 1개가 흰색이다 의 반대는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흰색이 1개도 없다니까 모두 검은 돌이다 이거죠. 모두 검은 돌. 재준 이해되니? 이해 안 되는구나. 재준이가 오늘 적어도 밥을 한 끼 먹었다. 의 반대는 뭐야? 안 먹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바둑돌을 2개를 꺼냈는데 그 중에 적어도 하나가 흰색이다. 그거의 반대는 흰색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야? 검은색만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검은 돌이 뽑힐 확률을 구할 건데요. 민주야, 지금 바둑돌이 총 몇 개 있어? 그렇지. n 플러스 15개의 바둑돌이 있는데 거기에서 2개를 꺼냈죠. 그런데 모두 검은 돌만 뽑히면 좋겠죠. 그럼 여기 뭔가요? 15C. 그렇지. 요것이 모두 검은 돌이 뽑힐 확률이고 이것을 이제 1에서 빼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빼면 문제에서 말한 38분의 17이 나온다. 그치? 그럼 여기 38분의 17이에요. 그럼 얘가 38분의 17이 나오려면 이 안에 있는 얘가 얼마였어야 돼? 얘가 38분의 21이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걸로 계산해 볼게. 자, n 플러스 15c이니까 2 곱하기 1분의 n 플러스 15 곱하기 n 플러스 14 요게 분모에 있고요. 분자는 2 곱하기 1분의 15 곱하기 14 요게 있겠지. 얘가 지금 38분의 21과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어차피 이제 이런 건 지워도 되잖아.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죠? 남아있는 것들을 x자로 곱할게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5 곱하기 14 곱하기 38이 되고 이쪽은 21 곱하기 n 플러스 15 곱하기 n 플러스 14가 돼요. 그죠? 조금 간단히 지워주자. 지워줄게. 21 지우면은 여기서 3 하나 지우고 여기서 7 하나 지우면 이렇게 되죠. 얼마야 이쪽이? 380이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원래 정석은 다 전개시켜가지고 380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대충 보이잖아. 15인데 5라고 썼네. 15죠, 여기 15. 지금 우리는 어떤 두 자연수의 곱이 380이 나오게 만들고 싶죠. 근데 이 두 자연수가 마침 얼마 차이 나는 두 숫자야? 1 차이 나는 두 숫자잖아. 그러면 1 차이 나는 두 숫자 중에 곱해서 380 되는 걸 찾는 게 빠른 거예요. 자, 얼마 곱하면 380 돼? 20하고 19하고 곱하면 되잖아, 그치? 19 곱하기 20. 그러니까 두 괄호 중에 작은 녀석이 19고 큰 녀석이 20이면 딱 만족하겠네. n은 몇이야? n은 5죠. 어차피 우리는 자연수인 n 값을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빠릅니다. 이 전개시켜서 인수분해 하려고 그러면 얼마로 인수분해 되지? 찾기가 또 어려워.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적어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 고민 없이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겠구나라고 처음부터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 유형들은 적어도라는 말이 없어요. 없지만 풀이 과정상 반대로 푸는 게 좀 편한 애들입니다. 앞장의 문제처럼. 자, 326번 봐봐. 아, 이거 여러분 다 알겠죠? 그죠? 고3인데, 그지? 서로소. 희주야, 뭐지? 서로소? 제발 말해줘. 반대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서로소라는 말이 물론 집합에서도 쓰입니다. 근데 집합에서의 서로소랑 지금처럼 이 자연수끼리의 서로소는 완전 다른 뜻이죠.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두 집합이 배반 사건처럼, 그쵸, 완전히 이렇게 동떨어져 있을 때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말하고요. 자연수에서의 서로소는 뭐지, 민주야? 겹치는 거, 27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 27 같은 거. 자, 여러분이 이 서로소라는 말이랑 되게 헷갈려하는 말이 소수 있죠, 소수. 다 알긴 알아. 다 느낌은 알아. 느낌은 아는데 정확히 뭐냐 물어보면은 서로소하고 소수하고 잘 대답을 못해요. 소수는 뭐고 서로소는 뭐야? 소수는 뭐라고? 1 포함? 2? 그렇지. 약수가 두 개인,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 두 개인 자연수, 이게 소수의 정의입니다. 그죠? 소수의 뜻이고요. 서로소의 정확한 뜻은 뭘까? 숫자가 둘이 있는데 우리 왜 뭐 중학교 1학년 때 뭐 이런 거 하잖아. 뭐 12, 15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 하잖아. 그치? 이거 해가지고 최대 공약수 찾잖아요. 최대 공약수를 딱 찾으려고 해봤는데, 나누려고 했는데 나눠지는 숫자가 없는 관계. 그치? 다시 말하면 최대 공약수가 1인 관계입니다. 1인 관계. 그치? 그러니까 소수하고 서로소는 이 단어의 느낌이 살짝 비슷하지만 쓰이는 상황이 완전 다른 겁니다. 소수는 너는 소수구나, 너는 소수가 아니구나, 한 녀석한테 쓰는 거죠, 소수라는 말은. 근데 서로소는 어때요? 아, 너하고는 서로소구나. 이렇게 두 숫자의 관계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는 6과 서로소가 되는 확률을 찾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가 과연 6하고 서로소인 숫자를 찾는 게 빠를까? 서로소가 아닌 숫자를 찾는 게 빠를까? 서로소인 숫자를 찾으려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
6하고 같은 공약수를 갖는 애들을 다 제껴줘야지 서로 소인애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거 1일 숙제 있었어요. 아니 똑같은 문제가? 네, 약간 비슷한 문제가?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 네. 맞췄겠네 그럼? 그땐 틀렸지. 지금은 알고. 아이 지우개가 이게. 좋아. 그래서 그러면 빨리 풀면 되겠네. 자, 6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6과 서로소가 되지 않으려면 어때야 돼요? 2의 배수이거나 또는 3의 배수이면 6과 서로소가 되지 않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2 또는 3의 배수를 찾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죠? 6일. 그렇죠. 2의 배수가 15개가 나올 거고 3의 배수가 10개가 나올 건데 이 15개, 10개 중에는 중복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그치? 걔네들을 제외시켜줘야 제대로 된 2 또는 3의 배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집합에 해당되는 6의 배수 5개를 제외시켜주면 자 그러면 15랑 10이랑 더한 다음에 5 빼주면 20이 나오잖아. 이게 뭐 찾은 거예요? 이게 2 또는 3의 배수가 몇 개냐를 찾은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이 20개의 숫자들은 6하고 서로 소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서로소가 아닌 애들인 거죠? 서로소가 아닌 애들. 그래서 서로소가 아닐 확률이 3분의 2인 거예요. 30개 중에 20개. 그럼 우리는 서로소일 확률을 찾고 싶으니까 얘를 1에서 빼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얼마다? 3분의 1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6건이라는 직접적인 티는 안 냈지만 우리가 6건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였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56쪽으로 가볼게. 56쪽에서는 조건부 확률 나옵니다. 조건부 확률. 56쪽. 조건부 확률이 어떤 그 확률 단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 조건부 확률. 자, 무슨 뜻인가요? 조건부 확률. 확률을 구하는데 뭔가 전제조건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치? 뭐뭐뭐뭐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러할 확률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조건부 확률이고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는 기호가 이제 P, B, 바, A잖아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이 조건부 확률식의 주인공은 B인가요? A인가요? B가 주인공이랬어. B. 그러니까 B의 확률이에요. B의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인데 근데 A라는 어떤 배경이 깔리는 거예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자, 얘를 밑에 깔아주는 거야. 그쵸? A가 일어났을 때니까. 그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다면 결국은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 거기 때문에 분자에는 요렇게 되는 애가 들어가면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에서 밑에 내려가면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애가 나오는데 이 곱셈 정리라는 친구가 이 A 교집합 B가 뭔가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식이 좀 전에 본 조건부 확률식이랑 어때? 똑같은 식이죠. 여기다 양변에 뭐 곱한 거야? PA를 곱한 거지. 그치? 양변에다가 곱하기 PA를 해주면 P, B, 바, A에다가 곱하기 PA를 한 게 P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의미도 생각을 해보면 PA는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거기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 거죠? 그쵸? 그래서 PA 교집합 B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PA 교집합 B 하면 얘가 PA 곱하기 PB하고 같은 상황이 생각이 날 거야. 자, 이 식은 뭐고 이 식은 뭐예요? 이 위에 있는 식은 A하고 B 사이의 관계가 어떻든 상관없이 늘 적용되는 식이야. 늘 쓸 수 있는 식이야. 근데 이 밑에 있는 식은요. 차이점이 뭐냐면 P, B 바 A 대신 뭐가 들어갔어? 그냥
그냥 PB로 바뀐 거죠. 그쵸? 자, 이 밑에 있는 식을 적용할 수 있을 때는 A하고 B가 뭐 할 때만 A, B가 독립일 때만 쓸 수 있는 식이다. A, B가 독립일 때. 동윤아, 독립은 어떤 느낌이지? 독립? 아, 혼자 있는 거요. 그렇지, 뭐 우리가 독립을 한다 그러면 혼자 사는 거지.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독립적이다.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야, 안 끼치는 거야? 안 끼치는 게 독립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그러면 A의 결과와 관계 없어. B의 결과가. 또 B의 결과하고 A의 결과도 서로 관계 없어.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독립이라고 하고요. 그 경우에는 이런 식이 성립하고 또 이런 식이 성립하면 그건 독립이고. 맞죠?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독립인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식이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뒤에 50 네, 60쪽으로 가볼게요. 60쪽 60쪽으로 가서 자, 유형 1번에 375번 자, 방금 얘기한 그 조건부 확률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조건부 확률식을 하나씩 차근차근 써보자. 재준아, 아까 P B바 A가 뭐라 그랬지? P B바 A. 네. P B바 A. 뭐였죠? 뭐였죠? P 어. B가 A가 뭐 분해? 뭐가 배경으로 깔린다? B가 A 뭐예요? P B바 A는 B가 일어날 확률이야. 네. 언제? A가 일어났을 때. 누가 배경에 깔리는 거야? A A가 배경에 깔리는 거야. 얘가 분모에 깔리는 거야. 분자에는 그럼 뭐라 써야 돼? P B A 먼저 쓸게. A A 둘이 다 일어나야 돼. 이거 뭐지? 그거요? 뭐였죠? 교집합. 교집합. 자, 이게 지금 3분의 1이에요. 야, 그럼 너 이거 해봐. A 바 B. A가 B요? 이 못한 바보. P B 분해. P A 교집합 B 그렇지. 얘는 얼마냐면 2분의 1. 자,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A 합집합 B의 확률은 5분의 4다까지 알려줬는데, 여러분 요건 상식이죠? A 합집합 B의 확률은 시연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그렇지. 네, 요렇게 표현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그럼 얘네를 어떻게 조합해서 답을 찾을 거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요 식에서요, x자로 곱해봐. 이렇게 곱해봐. 그럼 어떤 식이 돼요? 그쵸. 이쪽 먼저 쓰면 2 곱하기 PA 교집합 B는 PB하고 같다. 이런 식 하나 나오죠. 그죠? 자,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 두 번째도 요렇게 x자로 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 3 곱하기 PA 교B는 PA랑 같다.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PA나 PB나 둘 다 A 교집합 B의 몇 배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얘를 그냥 우리가 뭐 K라고 한번 놔보자. 얘를 K라고 놔보자. 그러면 PB는 2K, PA는 뭐야? PA는 3K 이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요거를 그대로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그러면 승혁아, 얘가 뭐라고? 3K 더하기 2K 빼기 K, 그치? 그럼 몇 K야? 4K, 그치? 4K가 지금 얼마랑 같구나? 5분의 4랑 같구나. 그럼 K는 5분의 1이 될 거고 그 5분의 1이 답이겠다,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렵다. 자, 379번. 이제 진짜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나왔는데 조건부 확률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자, 379번처럼 문제가 일단 길어. 문제가 길고 한번 대충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지아가 먼저 2개를 꺼냈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공 중에서 진호가 또 2개를 꺼냈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았대요. 그때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느낌이 딱 오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희주야, 느낌이 오니? 안 오니? 자, 일단 문제가 길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 이걸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B라는 사건을 그렇게 정의해 놓을게요. 진호가 꺼낸 공이 흰 공만 2개를 뽑았다는 거지. 진호는 흰 그런 사건을 B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럼 A는 뭐라고 할 거냐면 A는 자, 이거지.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다. 그쵸? 그래서 지아의 검은 공이 더 많아. 진호의 검은 공보다. 자, 요런 사건을 A라고 해볼게요. 그럼 민영아,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지금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을 때 진호가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이거를 A와 B로 쓰면 뭐예요? 그렇지. P, B바 A를 지금 우린 찾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럼 이거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PA분의 PA 교집합 B니까요. 일단 PA부터 구할 겁니다. 그지? 지아의 검은 공이 진호의 검은 공보다 더 많을 확률, 이거부터 구할 거예요. 자, 지아의 입장에서 한번 뽑아보자. 지아의 입장에서 처음에 이제 공을 2개를 뽑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크게 3가지죠. 흰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검은 거 2개 이렇게 뽑을 수도 있어요. 지아는. 그런데 만약에 지아가 흰을 뽑아버리면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지아가 검은 공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 2번째 경우 봐봐요. 지아가 흰 거 하나랑 검은 거 하나를 뽑았어. 그러면 지아의 검은 공이 진호의 검은 공보다 많으려면은 지금 지아의 검은 공이 하나 있죠. 그럼 진호는 검은 공이 몇 개여야 돼요? 빵 개여야 되죠. 진호의 검은 공이 빵 개가 되려면 진호는 흰 것만 2개 뽑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가능하니? 이미 흰 공을 얘가 하나 가져와 버렸지, 지아가. 근데 흰 공은 총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아가 흰 공을 하나 가져왔다는 건 진호가 흰을 뽑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럼 무조건 진호는 검은 공을 하나를 뽑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 경우에도 이런 일은 벌어지나? 안 벌어집니다. 얘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럼 뭐냐? 남은 건 지아가 검은 공을 뽑았을 경우만 따지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지아가 검은 공을 뽑았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진호 차례가 왔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진호는 어떤 공을 뽑을 수 있을까요? 지금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있었는데 지아가 이렇게 가져갔으니까 진호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하나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진호가 뽑을 수 있는 건 뭐 아니면 뭘까? 흰을 뽑거나 아니면 뭐예요? 흰 검을 뽑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뽑든 이렇게 뽑든 결국 지하의 검은 공이 진호의 검은 공보다 어때요? 항상 많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하가 검은 공을 뽑기만 하면 그 뒤에 진호가 뭘 뽑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것만 벌어지면 지하가 검만 뽑으면 이걸 뽑을 확률이 곧 A의 확률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뒤에는 무조건 벌어지는 일이니까 둘 다. 그치? 자, 그래서 PA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PA는 맨 처음에 지하가 검을 뽑아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5개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검은 게 몇 개였죠? 3개였으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면 되겠네. 얼마인가요? 10분의 3. 요게 PA예요. PA. 그래서 PA는 10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분자에 들어갈 거는 PA 교집합 B니까 이 2가지 일이 같이 벌어지면 되죠. 그죠? 이 2가지 일이 같이 벌어져야 돼. 그럼 얘네들이 같이 벌어진다는 건 지하의 검은 공이니까 요거 이렇게 돼야 되고, 진호가 이제 뽑을 때 진호가 뭘 뽑아줘야 돼? 흰색 이걸 뽑아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어지는 요 2가지가 같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분자에 올라갈 확률이 되겠는데, 그럼 요때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해? 일단 지하가 검을 뽑아야 되니까 10분의 3까지는 똑같이 써야 되겠죠. 곱하기 진호 차례에서 진호가 지금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가 있는 상황에서 흰을 뽑을 확률이잖아. 그럼 몇 분의 몇일까? 3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흰이 뽑히는 거니까 2개 중에 2개가 뽑히는 거죠. 그쵸? 3분의 1이 되겠지. 그럼 뭐야 이거는? 10분의 1이네요. 그쵸? 요 자리에 10분의 1이 들어간다. 답은 뭐예요? 3분의 1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만한 문제가 이제 이런 패턴의 문제예요. 상황이 좀 복잡하고, 그치? 말도 길고, 그럴 때 이 상황을 A랑 B로 잘 표현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못 풀거든요. 조건부 확률은. 네, 그래서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 대충 풀면 틀리니까.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 중에 이러한 패턴의 문제가 있고, 또 2번째 패턴의 문제가 이제 사람 숫자가 나오는 문제죠. 몇 명 중에 몇 명이 어쨌고 몇 명 중에 몇 명이 어쨌고 이런 문제. 근데 그런 문제가 더 쉽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숫자가 표로 주어져 있는 유형, 여기서는 62쪽에 38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384. 자, 이것도 문제가 긴데 그래도 문제 상황이 아까에 비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운 상황이에요. 자, 일단 여학생이 200명이 있고요. 남학생이 300명이 있는데 이 여학생 200명과 남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두 영화, A 영화와 B 영화의 관람 여부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일단 모든 학생이 적어도 한 편은 봤어. 그죠? A 영화도 안 보고 B 영화도 안 본 친구는 하나도 없어. 적어도 하나는 봤대요. 그럼 A 200명, 여학생 200명 중에 A 영화를 본 친구가 몇 명이고 B 영화를 본 친구가 몇 명인가 구할 겁니다. 자, A 영화를 관람한 270명 중에 여학생이 125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학생 중에 A 영화를 본 친구가 125명이에요. 그럼 남학생 중에 A 영화를 본 친구는 몇 명일까? 145. 그치? 270명 중에 125명 빼고 나머지가 이제 남학생들이었을 거니까 145명. 자, B 영화를 본 친구 중에 여학생이 110명. 그럼 B 영화를 본 친구 중에 남학생은 몇 명일까? 18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요걸 찾을 수 있어. 여학생 중에서
A 영화도 보고 B 영화도 본 애는 몇 명일까? 몇 명이야 시연아? 뭐라고요? 여학생 200명 중에 네. 두 영화를 둘 다 본 사람. 승현아 몇 명이야? 영화 2개 다 본 사람? 응. 교집합 몇 명이겠어? 다 아는데 말 안 하고 있는 거야? 255. 아 그렇게 많아? 아 여자가 200명인데 어떻게 255명이? 아 그래? 110. 200분에 아니 몇 명이냐고 몇 명? 몇 명이냐고. 두 영화를 모두 본 사람이 몇 명이냐고? 35명. 왜? 왜긴 아, 오케이, 오케이. 여자 전체가 200명이잖아요. 그죠? A 영화를 본 인원수랑 B 영화를 본 인원수를 더해보면 몇 명이에요? 235명이잖아. 그럼 그 오바된 35명은 무슨 뜻이야? 둘 다 본 거지. 문제에서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한 편씩은 봤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는 A랑 B를 합집합한 게 딱 200명이란 얘기거든. 그게 맞아떨어지기 위해서는 교집합이 35명이어야죠. 그쵸? 교집합이 35명이어야 그래야 전체 여학생 200명과 딱 맞아떨어지고, 같은 방식으로 남학생 중에서 두 영화를 모두 본 사람은 몇 명일까요? 25. 25명이죠. 25명. 그쵸? 25명. 자, 여기까지 이제 표 만들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상황이 맨 끝에 줄만 보면 돼. 아니, 끝에서 세 번째 줄. 조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두 영화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그럼 애초에 우리는 몇 명 중에서만 생각하면 돼? 60. 그치? 요 밑에 있는 요 60명 중에서만 생각하면 돼. 그치? 근데 그 학생이 남학생이래요. 그럼 60명 중에서 남학생 요만큼이잖아. 그쵸? 그러면 조건부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60분의 25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야지. 뭐 500명 중에서 60명인데 또 500명 중에서 25명,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정확한 조건부 확률의 뜻이지만, 사실 500은 늘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원수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60분의 25로 가면 된다.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죠. 2번. 그치?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 중에 훨씬 풀만한 문제죠, 얘가. 그죠? 자,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 네, 요거는 넘어도 될 것 같고. 네, 63쪽에 자, 63쪽에 392번을 한번 볼게요. 392번. 자, 이것도 문제 상황이 A 주머니에서는 흰 거 2개, 검은 거 5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흰 거 3개, 검은 거 4개가 들어있는데,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온 바둑돌이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건 뭐 조건부 확률 같은 건 아니죠. 그냥 A 주머니에서 이렇게 될 확률, B 주머니에서 이렇게 될 확률, 따로따로 그냥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맨 처음부터 우리는 두 가지 케이스로 갈라질 거예요. 일단 주머니를 택해야 되잖아. 그치? A 주머니를 택하는 거랑 B 주머니를 택하는 걸로 갈라져야 되니까, A 주머니를 택하는 것, 이것 자체가 지금 확률이죠. 2분의 1의 확률. B 주머니를 택하는 것, 이것도 역시 2분의 1의 확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반반으로 갈라졌어. 그러면은 A 주머니에서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냈죠. 네. 그럼 분모 뭐라 그래야 돼? 70. A 주머니에 바둑돌이 7개 있었으니까 7C2가 분모. 근데 승혁아,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바둑돌이 서로 달라야 되잖아. 그럼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뽑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분자에 뭐라고 쓸까? 이Cl 곱하기 5CL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21분의 5. 21분의 5
그러니까 A 주머니가 골라져서 거기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올 확률. 그게 지금 21분의 5인 거고. 자, B 주머니가 골라졌을 때 이때는 동윤아 뭐분의 뭐라 그래야 돼 이때는? 몇 개 중에 2개 뽑았어? 7개 중에 2개 뽑았는데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와야 되죠. 요 중에 뭐라 그래야 돼? 곱하기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얼마요? 21분의 6. 자, 그럼 얘네들을 그대로 뭐 해주기만 하면 돼?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21분의 11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숙제는 63쪽까지 할 건데 64쪽에서 2문제만 더 풀게요. 숙제는 63까지 하시면 됩니다. 64쪽에 여기에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자, 397번 이거 한번 풀어 볼래 얘들아? 397번. 일단은 이 상황을 그려. 자,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카드의 앞면과 뒷면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해보자. 첫 번째 카드는 빨빨, 두 번째 카드는 검검, 세 번째 카드는 빨검. 우리가 3장의 카드 중에 딱 한 장을 뽑죠. 그게 3가지잖아. 그 다음에 그 뽑은 카드를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카드 한 장을 뽑았을 때 우리는 앞면 뒷면에 2가지 선택권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전체 선택권은 몇 가지인 거야? 6가지인 거죠. 그치? 6가지. 근데 그 6가지 중에 내가 카드를 한 장 뽑아가지고 바닥에다가 탁 놨을 때 그때 이 윗면이 빨간 카드가 3장 있잖아. 그럼 일단 3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겠지. 그게 3가지지. 그럼 내가 이제 한 장의 카드를 손에 집어 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 2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전체 선택권은 6가지고요. 그럼 내가 그 중에 한 장을 뽑아가지고 딱 놨는데 이게 보이는 게 빨간색이다. 빨간색. 빨간색인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예요. 3개. 그쵸? 그지? 내가 요 카드를 뽑았으면은 이렇게 놔도 빨간색, 이렇게 놔도 빨간색이잖아. 요거 뽑았으면은 이렇게 놨을 때만 빨간색이고. 그래서 6개 중에서 3개. 여기까지가 그럼 뭐가 되냐면 내가 한 장을 뽑아가지고 딱 놨는데 빨간색일 확률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뒤집어가지고 검은색이 나왔다는 건 이 6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누구만 그럴 수 있어? 얘만 그렇잖아. 얘만. 그치? 그러니까 분자에는 그럼 뭐라 써줘야 될까? 얘만 그렇잖아. 얘만. 검정색은요? 아니, 자, 요 분자에 들어갈 거는 시연아 우리 교집합의 개념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자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바닥에 놓인 카드의 윗면이 빨간색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뒷면은 검은색인 거니까 요 빨간에 얘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써가지고 3분의 1인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빨빨 검검 빨검 써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애초에 이 빨간색 검정색에다가 전부 어떤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빨강 1번, 얘는 빨강 2번, 얘는 빨강 3번, 얘는 검정 1번, 얘는 검정 2번, 얘는 검정 3번.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빨강색은 몇 가지인 거야? 3가지인 거지.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빨강색은 3가지. 근데 그 중에 뒷면이 검정색인 빨강색은 누구밖에 없어? 요 빨강 3번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빨간색 3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빨간색은 요 3번 빨간색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냥 3분의 1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한 문제예요. 답은 4번이다. 자, 내려가서
마지막 문제 아닌데? 마지막 마지막 문제 아니야. 자, 398번. 자, 398에 정한이가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만큼 해지가 동전을 던진대. 해지가 나왔네. 해지. 자, 그런데 그 해지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1이래요. 자, 그럼 먼저 정환이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정환이가 동전을 두 개를 던졌죠. 그러면 얘가 뒷면이 앞면부터 쓸까? 아니, 그냥 뒷면부터 쓸게요. 뒷면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죠. 정환이가. 또는 뒷면이 한 개 나오고 앞면이 한 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앞면만 두 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정환이가 지금 동전을 던져가지고 나온 뒷면의 개수만큼 해지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요. 뒷면이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럼 해지한테는 아예 동전을 던질 기회가 없는 거잖아. 그럼 이 경우는 절대로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동전 아예 못 던지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정환이가 동전을 던져가지고 뒷면이 두 개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제 해지한테 기회가 몇 번이 있죠? 두 번의 기회가 있죠. 두 번의 기회. 근데 그 두 번의 기회 중에서 해지는 반드시 뒷면을 몇 개 나오게 해야 돼? 아니, 해지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오게 해야죠. 두 번을 던졌잖아, 해지가. 두 번을 던졌는데 뒷면이 한 번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뒷면이 한 번, 앞면이 한 번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쵸? 자, 근데 밑에는 조금 다르지. 밑에는 애초에 정환이가 뒷면 한 번밖에 안 났기 때문에 해지가 동전을 던질 기회가 몇 번밖에 없어? 한 번밖에 없어. 한 번. 그럼 해지는 그 한 번의 기회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뒷면이 반드시 나와야 돼. 그치? 뒷면이 반드시 한 번 나와줘야 돼. 그죠? 자, 이제 우리는 이 확률을 잘 계산해주면 되는데, 자, 맨 처음에 정환이가 동전을 두 번을 던져가지고요, 뒷면이 두 번이 나올 확률은 뭘까요? 4분의 1이죠. 뒤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때 해지가 동전을 두 번 던져가지고 뒷면 한 번, 앞면 한 번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죠? 요것은 몇이라고 그래야 돼? 2분의 1이라고 해야 되죠? 뒤앞일 수도 있고 앞뒤일 수도 있으니까. 그치? 요거는 2분의 1입니다. 자, 그럼 다시 밑에 줄로 내려가서 정환이가 뒷면 한 번, 앞면 한 번 나올 확률. 이거랑 어때? 같은 상황이지, 그치? 네, 그래서 요게 2분의 1이고. 자, 요거는 해지한테 기회가 한 번밖에 없었잖아? 한 번 던져서 뒷면 나올 확률이에요. 그럼 뭐야? 2분의 1인 거지,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확률은 8분의 1인 거죠, 그쵸? 요 일이 일어나고 연달아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진행이 될 확률은 얼마인 거예요? 4분의 1인 거죠, 그쵸? 자, 그럼 상황은 다 파악했어. 이 파악한 상황을 가지고 이제 답을 찾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해지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1일 때, 그럼 지금 우리가 찾은 8분의 1과 4분의 1 둘 다 해지는 뒷면 한 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8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한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요것이 지금 이 문제에서의 분모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해지는 뒷면 한 번이 나왔어야 되니까. 그럼 그거분에 정환이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2일 확률은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8분의 1과 4분의 1 중에 어떤 것만? 요거죠, 그쵸? 그치? 두 줄 중에 정환이가 뒷면 두 개가 나온 위에 줄 것만 분자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분자에 뭐가 되는 거야? 8분의 1 들어가. 그럼 답이 뭘까? 3분의 1이 되겠다. 그죠? 3분의 1. 오늘 3분의 1이 되게 많이 나오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그 뭐야 120제에서 그런 문제 있지 않았나요? 9번 문제였나?
120제 9번 문제 맞았어요? 6회차의 9번 문제 나 맞음. 맞았어? 민주? 희주? 아, 4회차 풀고 있어. 어? 4회차. 4회차 풀고 있어? 민영이는? 틀렸어요. 승현이는? 승혁이는? 그래. 선생님 저는 안 물어봐요. 너 오늘 받았잖아. 아, 그래서 한번 너 물어볼게요. 1회차 푼다며. 그래 맞았니? 끝이에요, 이거? 아니요, 아쉽게요. 끝? 네, 프린트는 끝이고 그 6회차에 1일 10제 1일 10제 6회차에 9번 이거 여러분 이 문제가 뭐하고 되게 비슷한 문제인 거 알겠니? 같은 뭐라고요? 396번. 아니에요? 나비. 이게 우리가 그 개념 원리였나? 개념 원리인가 RPM에서 풀어봤던 문제 중에 이거랑 되게 비슷한 문제 있잖아요. 네. 문제 좀 쓸게. 이 문제 한번 설명해주고 마칠게요. 7개의 바둑돌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번에 1개 또는 2개 이렇게 바둑돌을 꺼내가지고 바둑돌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꺼내는 방법의 수는 뭐 이런 문제였는데 이 문제랑 연상되는 연결되는 문제 없니? 우리 풀어봤던 문제 중에 있어야 되는데 힌트. 아, 피부. 나 계단 올라가는 문제 있잖아. 계단 올라가는 문제. 한 번에 한 칸 또는 2칸을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8번째 칸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야? 이런 문제 있었죠. 그 문제에서도 이걸 이제 경우의 수로 풀려면 자, 이 바둑돌 문제로 돌아오면 이렇게 볼게요. 1개씩 꺼내는 행동과 2개씩 꺼내는 행동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7개의 바둑돌을 다 꺼내기 위해서는 1개씩 7번을 꺼내거나 아니면 1개씩 5번을 꺼내고 2개씩 1번을 꺼내거나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누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1개, 2개, 2개, 2개 아니 여기까지인가?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되면 어떻게 해? 한 개. 이건 모두는 그냥 1111 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한 가지라고 봐야 되고 요 경우는 이 6개의 숫자를 배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6개 숫자를 배열을 하는데 그 중에 5개의 숫자가 똑같은 숫자인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 6팩 나누기 5팩이니까 6가지 그치? 맞죠? 얘는 그러면 5개 숫자를 배열하는데 3개 겹치고 2개 겹치니까 몇 개? 10개. 얘는 4개를 배열하는데 3개가 겹치니까 4개. 해가지고 요것들을 어떻게 해요? 요것들을 더해 나가면 답은 21이다. 요게 이제 경우의 수로 푸는 풀이였고요. 그지? 응? 그지? 계단 문제에서도 이렇게 풀 수도 있었고 또 하나의 풀이 방식은 뭐였냐면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데까지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고 두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몇 가지였죠? 2가지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뭘로 연결했죠? 뭐예요? 피보나치 수열로 연결했죠. 그죠? 그래서 1과 2를 더하면 얼마? 3. 2와 3을 더하면 5. 5와 3을 더하면 8. 3과 8을 더하면 13. 8과 13을 더하면 21. 자,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숫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7개의 바둑돌을 꺼내는 거나 계단에서 7번째 칸까지 올라가는 거나 똑같이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1이다. 이런 풀이가 가능했던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 63쪽까지 센 63쪽까지가 숙제니까 여기까지 잘 풀어오시고 토요일날은 11시 20분까지 와. 이날은 우리 주로 C단계 문제들 위주로 풀이할 겁니다. C단계 문제들 위주로. 수고했어. 네, 수고했다 얘들아.
잘가. 동윤아, 내일 좀 봐. 선생님 왜 내일 봐요? 내일 1시. 야. 안녕히 계세요. 아이, 수고했어요.